안녕하십니까. 민주화 권력은 어찌하여 새로운 독재 체제로 빠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드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야당 미래통합당의 한계도 치명적이지만 이 칼럼의 한계가 더욱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군사정권은 붕당망국론을 척결하자며 논어의 왕권론 신화를 내세웠는데요. 권력은 결코 신화에서 나오면 안 된다. 즉 신화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국가가 이렇게 찢어질 것이니까 그 왕의 권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논어에는 반복되는데 이거를 사용했는데 왕권제의 어두움의 문을 열었습니다. 즉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시아적 야만주의로 가는 것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삼권분립 붕괴이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붕괴가 나타났습니다. 즉 신권제, 신화가의 권력을 가지는 것에 어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계몽이 신화로 퇴각한다는 아도르네의 명제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문명 어딘가는 서양을 능가하는 뭔가가 있다는 귀족 계층의 부질없는 믿음이 만든 문제입니다. 군사 독재는 국가란 이름의 1인 통치권자에 맡기는 구조였고 좌파 독재는 영웅이란 이름의 귀족 마피아에 맡기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정치 구조에 국민이 소외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선거 때마다 계속 정도령 파리합니다. 그래서 영웅의 수는 무엇인가 우파 게시판 보면서 진짜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맡기기만 해요. 맡기기만. 신비성은 무엇인가요? 왕의 신비성, 정치인의 신비성. 결국은 신분제를 자기화한다는 자기의식이죠. 제사의식의 통제가 민중의 자유를 지배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조상숭배는 권력화 양식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는 혁명 희생자 조상 숭배, 즉 공산당 생존자 숭배로 나타나고 좌파 독재 체제에서는 좌파 혁명 희생자 숭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시아적 고대의 독재 파시즘의 융패된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적 고대를 요순 시대로 상상하지만 그래서 실제 세계는 독재 파시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였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다양한 종교 상징으로 결합합니다. 신부 노예제는 노예계급의 스스로 풀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새로운 외부 세력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꾸준하게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 저런 신분제에서 계속 신분제만 왔다 갔다 하게 같은 구조가 가게 되죠. 좌파 통일 담론은 고대 창세신화에 이어집니다. 창세신화는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수한 사례를 깔고 있는 야만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세상을 조물주처럼 만드는 것 자체가 마루타처럼 하는데 그 실험 대상으로서 피해자를 눈 감겠다 야만성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헌법 4조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통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가 보수 세력이고 본인은 민주화 신화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마다 꼭지마다 하나 이상의 유튜브 꼭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나오겠죠. 민주화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를 통해서 대중들을 그렇게 상상세계로 빠뜨리면서 훈련시키는 게 훈장질, 꼰대짓보다 훨씬 쉽게 그들을 세뇌합니다. 단재 선생의 꿈하늘이란 단편 소설은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를 무수한 조상신으로서 역사적 위인과 만나게 됩니다. 조상신과 만나는 단재 선생의 자아가 극한적으로 신비화됩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역사 과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권력자이며 신비주의자가 됐어요. 좌파 독재가 역사 왜곡 금지법을 내세우는 거는 권력 강화를 위한 과거만 내세우겠다. 다른 과거를 기억하게 하지 마라. 니네는 기억도 맘대로 하지 마라.
권력에 미쳐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얘가. 정감록 신화도 그 강조가 됐는데 여기서도 그 일시 왕조가 아니라 정씨 왕조가 나타난다. 그 한양이 아니라 계룡산이다.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 무속신앙, 위륵신앙과 연결된다. 여기서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주술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주술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조갑제닷컴의 정규 구독자들 완전히 조갑제씨 글에 빠져가지고 세뇌가 다 된 거야. 정감록에 반복된 신화체계로. 그리고선 조갑제씨는 또 그러니까 그 원불교식 정신분열적인 논리가 남용되면서 그걸 교육시키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빠져나올 수가 있지. 그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그런데 인문학적 학인끼리의 토론에서는 아주 쉬운 입증이죠. 아주 쉬워요. 누워 떡 먹기보다 쉬워. 근데 뭐랄까 일단 그래요. 일단 핵심 내용만 봅시다. 정도령 신화의 어두운 모습은 생각보다 더 깊고 잔혹합니다. 그렇게 주술로 세상을 창조한다. 주술로 세상을 창조한다. 이게 현실로서는 아주 잔혹하게 나온 겁니다. 문장에 탁까지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정책을 보세요. 문지양 지지파들한테는 그게 바로 주술로 세상을 창조한다입니다. 말도 안 되게 하는 거, 특정한 지지층만 쫙쫙 빨아주는 거,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낙원이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가야만 했을 낙원이었을까요? 70, 80, 90 세대 운동권 할아버지들한테 강요당하는 거 아닌가요? 흥부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반자본주의하고 포퓰리즘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신화입니다. 흥부전 기본적으로 공정 경쟁을 회피하고 있는 듯이 제위 박씨 한꺼번에 쫙 올라간다. 이번에 인천공항 사태 등등. 근데 인천공항 사태가 나와도 계속 문장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주술성을 강조해야 지가 영웅성을 강조받습니다. 그렇게 주술성을 인정받는 영웅이래야지 권력을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정성을 파괴할 겁니다. 문장은. 그리고 좌파 독재의 권력 부패도 같은 이치고, 농업사회의 권선징악이 자본주의적 정상성을 전부 깨뜨립니다. 할아버지들은 다 똑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농촌사회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완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좌파들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중심리학의 심층심리학의 신화세계 무의식까지 조작하는 거라는데, 조갑제닷컴이랑 기타 우파 사이트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문 집약이 없어. 그러니까 술만 퍼마신다는 그런 운동권들이 또 세금 살포권을 독점하니까 먹물들을 다 조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전부 알고 깰 만한 그렇게 좀 핵심 수가 아니라 쾅쾅쾅 부딪혀서 도리어 세뇌된 사람한테는 역반응이 나오는 그런 거를 많이 남발하죠. 그리고 흥부전의 제비 박씨, 이웃을 잘 대해줘야 된다. 맨날 그렇게 가난을 면치 못했던 농촌에서 이웃을 어떻게 잘 대해줄까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옥황산제자라든지 천지신명한테 조음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대북 퍼주기에 아주 어마무시하게 반복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특히 이 신화가 재벌들의 곳간을 열어라, 무슨 돈이 창고에 얼마 있다, 열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남발하게 되는 게 통일담론에 고대 요손시대가 미래에 온다. 후천개벽 담론을
우파가 조갑조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우파라도 완전히 180도 팍 바꿔버리면은 대중의 의식이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세뇌가 안 빠져. 그런데 똑같은 체계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신화 체계인데 방향만 반대. 그러니까 하태경 씨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직도 그 좌파하고 친하면서도 우파 흉내들 같은 구조를 하니까 그 아수라 백작처럼 왔다 갔다가 아주 쉬운 거죠. 왜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는지. 좌우지간 그 하태경 씨 같은 경우 우파 해주니까 고맙고요. 근데 좌우지간은 그 더 나아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김대중 그 칼럼에서 결국은 또 정도령 계속 정도령으로 그렇게 정도령 신화를 하면서 갈자 하면서는 그 어떤 그 대중들의 사고 체계가 어떤 틀을 넘지 못해요. 그걸 알고 있어. 김대중 그 주필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래서 그 이망정 뭐 해서 이제는 문망 뭐 저기죠. 뭐 새로운 보수 지도자 뭐 저기 뭐 윤흥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윤석열 나온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저기 민경욱 하면 민흥, 이망 윤흥 이런 수준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팔아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냉정하게 좌파들이 반공체제 해체하고 이제 그 민주통일 뭐 그런 식으로 고려한방제 체제로 대중 세뇌한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반공체제 해체만 10년, 그렇게 이런 연방제 공화국 10년 이상의. 지금 할 일은 뭐냐면은 업기 자유민주주의적 판깨기 볼턴이 보여줬던 것처럼 판깨기가 민주주의입니다. 판깨기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 이렇게 그 김대중 주필처럼 하면은 플랜 B로 지들만 살겠다 하면서 그 젊은 세대 우파를 짜고 또 짜겠다. 이런 전략이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구조 간단해요. 김대중 그 통일론이 지금 현재 지배하는 악령이고, 여기에 정신분열적인 그 원불교 대승불교 신앙을 기독교라고 우기는 좌파 기독교 집단이 있고, 여기가 동구권 그 기독교 WCC 세계교회협의가 후원하고 있고, 토착신화와 동구권 기독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토착신화를 쓰면서 거의 기독교이지 않은 거로 위조하죠. 그래서 그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고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문화 헤게모니 독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주한국당이 왕권제 유지 시스템을 걸었고, 이게 지금 그 민주한국당이 지금 통합당 노선하고 같이,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 유지를 걸었는데, 근데 그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 노선이 해체기를 선택해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김대중 시스템을 해체의 길을 선택해야지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제발 좀 정도령 씨랑 집어치우세요. 난세의 영웅 집어치우세요. 그 영웅 자체가 대규모의 노예 계급의 수능적인 그렇게 나오는데, 귀족 계급, 그럼 그 귀족 계급 숫자가 그 어느 정도 맞먹어야 되는데, 세금을 독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족을 그 매수로 독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령 신앙에 그 걸맞는 그러한 그 노예 계급의 뭐 그 환상팔이 그 환상 사탕을 사줄 만한 귀족 계급이 숫자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계속 선거 패배가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여론조사 업체가 조작 업체가 되고, 개표 조작, 그 디지털 조작까지 이어지니까, 그래 이 모든 것에서 출발은 민주화 신화팔이 김대중이 기본적으로 아기장수서라 정도령 씨나 팔아먹었잖아요. 1970년대. 그때부터 엎어버려야 되는 거야, 기억을. 그때부터 엎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잘못이었다고. 그때부터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 저기 그 권력을 바꾸려면 문화를 바꿔야 되고 문화를 바꿔서 대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지금 저 국가주의 시스템에서 국가 중심으로 권력 독점을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시스템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김대중 시스템의 권력의 독점의 근원을 깨야 된다는 거죠. 현 지배체제 놔두고 권력만 바꾼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영남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호남 사람들이 그리 그 규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 텐데. 아직도 이명박 그 세력이 탄핵에 도움받고서는 또 구속되고, 그때 머리가 한번 깨지고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조선왕조 시스템에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그 지나온 시스템이 믿을 게 없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지속될 게 없다. 특히 그래요. 그 이제 그 저기 경제 불황이 오죠. 모든 잘못은 김대중 시스템인데 보나마나 우파의 이명박근혜 하면서 책임 전가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독박까지 뒤집어 쓸 가능성까지 높아요. 지금부터 그냥 그 뭐랄까 그 기존 선거 공학으로 정도령 팔이 그만두고 시스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